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프링 MVC 프로젝트, 레거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스프링을 이용한 개발 작업을 이제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프링 부트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링 부트가 어떤 게 편해진 건지, 뭘 스프링 부트로 편하게 만든 건지를 알고 계시려면 레거시 프로젝트를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만져주고 어떤 게 변경됐는지 알아두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 보셨으니까 이제 어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우리가 하셨던 레거시 프로젝트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스프링 부트로 바꾸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실 건데, 우선 툴을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IO 사이트예요. 스프링 IO 사이트 들어와서 이제 툴을 하나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건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STS 3번 버전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다운받으실 스프링 툴 4번 버전의 스프링 STS는 이제 MVC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이전에 초창기 버전 때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기에 특화된 툴이 스프링 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저는 뭐 뭐든지 많이 경험해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STS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뭐 VS 코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VS 코드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웹 개발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밑으로 문서 지금 제가 툴 4로 내려왔죠.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프로젝트 위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조금 느리죠. 네, 제가 느려서 중간에 조금 끊었어요. 여기 스프링 프로젝트 깃허브 사이트로 이제 접속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Previous Release Eclipse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이전 버전의 STS4 버전은, 그러니까 완전 최신 버전이 아니라 네, 이전 버전의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이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Previous Release Eclipse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보면 버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이클립스 버전하고 좀 맞추도록 할게요. 밑으로 쭉 내려주면 우리가 2022년 06 버전을 설치를 했죠. 자, 2022년 06 버전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 있죠. 4.15.3 버전, 4.15.3 버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 메뉴에 있는 거 선택할게요. 자르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자르 파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요게 좀 느려서요. 이전 거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다 받으시고 나면은 요런 자르 파일이 압축이 받아질 거예요. 그럼 요거 압축 그대로 그냥 풀면 돼요. 자, 동일하게 압축을 풀어주시고, 압축을 풀고 나면 컨텐츠라는 zip 파일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얘도 압축을 풀어주시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어주시면 컨텐츠 항목이 보일 거고, 컨텐츠 안에 네, 이클립스의 항목이, 그러니까 STS 항목이 보일 거예요. 지금 아직 압축이 안 풀려가지고요.
자, 압축 풀릴 때까지 잠깐 끊고 갈게요. 네, 이렇게 압축이 다 풀리고 나면 스프링툴 스위트 4라는 버전이 보일 거예요. 요 실행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처음이라서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자, 워크스페이스는 적절하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저는 워크를 만들고, 자, 보시는 분들은 스프링 부트 워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쓸 거니까. 스프링 부트 테스트 워크라고 할게요. 좀 길어도. 부트 테스트 워크. 자,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런치 버튼을 눌러서 네, STS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라서 로딩 속도도 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 공유기랑 먼 방이어서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려요. 자, 지금 네, 이렇게 STS가 실행이 됐습니다. STS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우리 이클립스든 STS든 늘 기본 세팅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프리퍼런스가 있거든요.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자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 버전을 자바 버전을 11 버전 이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최신 버전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11 버전으로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인스톨 자르라는 메뉴. 자바에서 인스톨 자르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거 말고 애드 버튼을 하나 누르셔서 스탠다드 VM이라는 게 디폴트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이제 JRE 선택하는 홈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디렉토리 버튼 눌러서 우리가 설치한 버전을 프로그램 파일즈에서 자바죠. 우리가 설치했던 버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면 JRE 네임하고 JRE 라이브러리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를 등록하시고 기존에 선택돼 있던 걸 해제하고 우리가 등록한 버전으로 체크해 주시면 기본 JRE 환경에 대한 세팅이 된 거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컴파일러 버전도 바꿔주실 거예요. 자, 기존에 지금 세팅한 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넘어와서 저처럼 대화 상자가 뜨신 분들 어플라이 버튼 누르셔서 세팅 반영하고 컴파일러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컴파일러에서 17 버전으로 돼 있죠, 지금. 요거 11 버전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네럴에 가시면은 컨텐츠 타입이 있죠. 우리 컨텐츠 타입도 기본 세팅해 주시는 작업을 할 건데 기본 텍스트 항목을 선택하시고 디폴트 인코딩 부분에 UTF-8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크게 펼치시면 이렇게 펼치시면 자바 프로퍼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바 프로퍼티 파일에 대한 세팅을 UTF-8로 변경해 주시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퍼티 파일이 밑에 또 있을 거예요. 스프링 프로퍼티 파일도 UTF-8 설정해 주시고 업데이트 시키시는 작업 하시면 되고요. 네, 롬복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세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세팅을 할 거예요. 어플라이 시키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IO 사이트죠. 우리 처음 다시 스프링 IO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은 스프링 IO 사이트에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프로젝트의 그 빌드 툴을 뭘로 설정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들로 할지 메이븐으로 할지 나오는데 뭐 그래들도 써보긴 써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메이븐 쓰실 거고요. 자, 메이븐 프로젝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이 메이븐도 그렇고 그래들도 그렇고 내부에서 우리가 스프링 내부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이브러리의 버전이라든가 뭐 의존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빌드 툴이죠. 뭐 우리는 계속 이제 메이븐을 썼었으니까 이클립스를 쓰는 동안은 메이븐을 쓰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을 쓰고 선택하시고 랭귀지는 당연히 자바죠. 자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의 이제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스냅샷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직도 이제 만들고 있는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이 붙어 있는 버전은 정식으로 릴리즈 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숫자가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이제 버전이고요. 정식 우리가 릴리즈된 버전들 중에서 일단 2.7.16 버전 선택하실게요. 네, 이렇게 2.7.16 버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프로젝트 정보를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그룹은 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는 우리가 첫 번째니만큼 헬로우, 그죠? 그룹은 그냥 도메인 같은 기업명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티팩트는 우리가 이제 빌드된 결과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RP,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HRM 시스템 뭐 이런 거 명시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요렇게 그냥 놔둘 거예요. 요렇게 수정을 해 주실 거고 패키징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패키징 부분은 와르로 하지 않고 자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바는 우리가 11 버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11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실 내부 라이브러리를 오른쪽에 이제 디펜던시 항목에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디펜던시 항목에 보시면은 add dependency라는 목록이 있을 거예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의존 모듈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스프링 MVC라고 스프링 웹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메뉴에 스프링 웹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 스프링 웹이 등록이 될 거고 자, 우리 이 스프링 부트는 기본이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화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 내부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엔진이 타임리프예요. 그래서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타임리프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리프를 추가를 할 거예요. 선택하시면 타임리프가 추가될 거고 뭐 프리마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타일즈 같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선택하신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있는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운로드 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헬로우 집 다운로드 완료됐죠? 자,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의 적절한 위치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워크에다가 스프링 부트 테스트 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압축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압축을 풀어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압축을 풀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면처럼 네, 이렇게 안내 화면만 나오잖아요. 임포트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서 그냥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존에는 제네럴의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라는 메뉴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지 않을 거고요. 메이븐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메이븐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기 existing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메이븐 프로젝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는 우리 워크스페이스죠. 자, 스프링 부트 테스트 워크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헬로우의 항목이 화면에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헬로우라는 메이븐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헬로우라는 메이븐 프로젝트와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STS3에서 만들었던 스프링 MVC 프로젝트거든요. 구조를 열어보면 헬로우 열어볼게요. 자, 헬로우 열어보면 똑같이 src 메인의 자바, src 메인의 리소스, src 테스트의 자바 똑같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src 타겟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스프링 웹하고 타임리프 하나만 등록했는데 엄청 많은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땡겨오고 있죠, 지금. 아, 얘가 아니군요. 여기죠. 엄청 많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땡겨갖고 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 원래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라이브러리들 잭슨이 제이슨에 대한 라이브러리거든요. 잭슨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제이 유닛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리프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시죠, 여러분들? 설정 파일 엄청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설정 파일 등록 안 했고요. 나중에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똑같아요. 제가 구조 똑같다 그랬죠? src 메인 자바예요. 여기도 src 메인 자바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패키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진 게 타임리프를 어디다 위치시키시냐면 웹적인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src 메인 리소스를 열어주시면 여기 스태틱 폴더가 있고 템플릿 폴더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까지 일단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건 우리 뒤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태틱이 정적 파일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HTML 파일들, 그러니까 웹에서 바로 요청될 수 있는 파일들을 놓는 위치고, 타임리프로 서버에서 이제 우리가 실행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템플릿들은, 즉 타임리프는 다 템플릿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HTML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서 뉴 선택해서 아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웹이 없어요. 웹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웹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도 웹이 없어요. 웹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웹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좀 설치하시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세팅하시는 작업만 해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일단 플러그인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뉴에 어디로 가시냐면 그 헬프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편리하게 가장 이제 내가 설치한 이클립스 버전하고 잘 맞는 플러그인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셔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20분 안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뜨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 웹 디벨로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조금 느려져 갖고 제가 끊었습니다. 웹 디벨로퍼 해갖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클립스 웹 디벨로퍼 2라고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자바 N 웹 디벨로퍼 2라고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JSP도 쓸 거거든요. 위에 거는 자세히 보시면 JSP가 없어요. 우리 JSP도 같이 쓸 거라서 두 번째 거를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인스톨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인스톨 눌러주시면 설치할 항목이 보이는 화면이 먼저 뜰 텐데, 이렇게 화면이 뜨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요것만 선택하고 컨펌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컨펌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처럼 하나가 나오면 그대로 억셉하시면 되고, 저처럼 두 개가 나오면 네, 요거 밑에 거 많은 거 선택하시고 억셉하신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 하단에서 인스톨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설치가 끝나면 저처럼 리스타트 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리스타트 나우 버튼만 눌러서 리스타트 시켜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되면 웹이 생겼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템플릿 선택하고 요 윈도우부터 볼까요? 윈도우 가서 프리퍼런스 보시면은 여기 웹이라는 항목이 여러분들 생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익숙하게 보던 항목이 하나 생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네, 설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와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세팅하시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부터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